그래서 각골문에 보면 이런 글자가 또 나와요. 이런 글자. 이것도 역시 요걸 창이고, 창을 세웠다. 어떻게 세웠나? 바로 세워, 옆으로 세웠다. 이렇게. 상을 바로 세운 거는 이런 글자예요. 요거 창이죠?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찍은 거. 여기 지금 우리 술자를 읽죠? 근데 수로도 읽어요. 윗수 사령부 들어봤죠? 지킬 숫자. 윗수는 보유하고 지킨다는 뜻인데, 지킬 숫자. 근데 이게 술자로 뭐, 개가 뭐, 여기 개가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 당시에는 창을 딱 시작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옛날 중세도 보면 딱 보초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딱 상시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나라가 아주 부강해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곡식을 보내주고, 또 침범을 받는 나라한테는 군사를 도와주고. 그래서 상나라 임금 중에 한강기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천을이라고 했어요. 천을, 계을, 각을 하는 게 상나라 때 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천을이 뭐냐? 도와주는 게 참 아주 요즘 말로 주택기예요. 그래서 그거 사주명리학에 천을 같으면 천을 기인해서 기인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상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지육림이란 말 알죠? 술주자, 연못지자, 고기 육자, 수풀림해가. 그 상나라의 주란 임금이 이제 아주 놀아나기를 좋아했는데, 연못에 술을 쳐놓고 고기를 끓여놓고, 그래 여자들하고 궁녀들 시들거리서 먹고 살다 보니까 정치가 개판났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런 모를 그때 그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굉장히 곡식을 많이 하니까 상나라한테 액을 못 주던 그 이야기를 이거랬대. 상이 나중에 이제 하를 엎어버려요. 하나라를 엎고 바로 이제 천하의 종군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나라가 쫙 하게 아주 발전해가 400몇십 도가 발전해 왔어요. 그러다 이제 말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 주지응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포락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별별 게 나옵니다. 근데 주나라는 원래 그 후지의 구소인데, 그 저기 상나라 말기에는 그 군주가 주문왕, 주문왕이 그 당시 군주였는데 이름은 희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상나라에서 세력이 강화하니까 전화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가 먼저 정략적으로 정략 혼인을 합니다. 즉 상나라의 공주를 희창이 그 가문에 보내갖고 혼인 동맹을 하는데, 그러고 점점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 세력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 주의 세력이 강해지는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으니까 물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나라한테 망한 하의 세력들이 이 하나라 백성들이, 즉 한족들이 전부 다 주나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주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물자가 많아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는 원래는 이족
이족 국가인데 이제 하족이 많이 들어가 같이가 사니까 하족가 되기 시작해요. 하족. 바로 저 미국 땅에 원래는 인디안 땅인데 백인들하고도 완전히 해버리니까 그거는 없어질 뿐이고 완전히 서양 사람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주위 세력이 커지니까 상에서 상나라의 주왕이 희창이를 문안 인사 온 사람을 잡아가 가도 영업을 시켜야지. 유리란 곳에서 7년을 연금 생활을 당합니다. 희창이가. 그래서 희창이 구명운동을 하러 저 아들이 함께 왔는데 그 준나라 그 상나라의 주임금이 그 아들도 죽여버리가 이 희창이가 구시구시를 하니까 이놈 얼마나 하는 거 보고 싶어갖고 그 아들의 죽은 시체를 꼭 구걸끼리가 희창이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너 아들 시체니까 살찌면 네가 먹어. 그 희창이가 눈물을 삭히고 먹었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유리란 감옥에서 있으면서 뭘 공부했나? 뭘 했겠어요? 역을 공부했습니다. 응? 역학을 공부해보니까 역학에서 이제 그 깨닫게 된 게 뭐냐? 딴 거예요. 내가 이 신세가 된 거는 힘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이 놀릴 줄 알아요.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역은 상대성이고 바로 저기 음과 양으로 풀 때 있습니다. 음양이라 나가는데 양과 음을 갖다가 양은 자비로 보고 음을 저쪽 상단에 주로 이제 설정해서 그 공부를 합니다.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면 사상적인 주체를 써야 되거든.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내가 생각할 때가 뭐냐 하면은 언제 내가 죽을까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역을 공부해 점을 치고 이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맨날 그 나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어느 정도 통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거 아들 시체로 만든 국을 먹고 풀려납니다. 풀려냈지 돌아가서는 어쩝니까? 이제 이 새끼 저희 진짜 일국을 심거리죠. 그래서 주문왕은 앉아서 그 천하의 백성을 교화시킬 사상적인 이 공부를 하는 역공부를 하고 사상인 공부를 하고 저 아들 주무왕을 무왕을 시켜서 이제 정사를 보고 군사적인 면면이 다 베낍니다. 이럴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맞습니다.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이름은 원래 강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동이족이에요. 강상. 감시성을 가진 사람은 동이계통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팔십일의 주인공이에요. 뭐냐면 맨날 앉아가 책이나 보고 있으니까 생산활동을 하니까 마누라가 80년 살다가 아이고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어 하고 연했어. 가풀인데 80대 해에 위수가에 납치를 하고 앉았는데 그 납치도 뭐 고기 낭납하니까 뭐 그냥 설먹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주문왕을 만나가 발탁을 되는데 태공이란 칭호를 받는 벼슬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국무총리로 발탁돼가 이제 탁수를 타고 가는데 할망구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보 내놓고 하고 짜요 하고 다 와서 가로막으니까 그래요 하고 그냥 목이 말해 물 한 그릇 더 오시오. 그래 물을 갖다가 팍 떠있더니 물을 갖다가 다 엎고 주스 담으라 그래. 엎어진 물을 어떻게 주스 담습니까? 그게 엎질이지 물 주스 담기라 하는 말이거든. 그래 할망구는 달아주십니까? 가자. 하면 엎어진 물이라 쏟아진 물이고. 그래서 강태공하고 이제 주무왕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합니다. 그 작전이 뭐냐? 상나라를 망칠 작전. 미인을 뽑아가 보내고 그 당시에 달기지. 달기를 보내갖고 교육을 시켜가 어떻게 소리가 저거 손을 깨달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주나라 군사의 주력은 뭐냐? 모병입니다.
왜? 농사만 짓고 하니까는 바로 착한 뭐 그렇게 겪거든. 그래갖고 끌고 나가는데, 장날에 증거하러 가는데, 누가 가로막느냐? 여러분이 알란가 모릅니다만은, 저 수양사에서 고사리만 먹고 살다가, 죽어버린 한식나라의 유래,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백이라는 사람하고 숙제가 두 사람이, 이거 안 됩니다. 어째 신하가 천자의 나라를 천자 하느님을 칩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그 현인이라 소문난 사람 죽일 수는 없고, 칼로. 겁비를 자르고 가자. 가다가 이제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디에서 붙었느냐? 목야라는 벌판에서 붙었는데, 상의 주력부는 전차부대고, 주의 주력부대는 보병입니다.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완전히 땅이 진흙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해 전차부대는 진흙땅에 맥을 못 주지요. 보병들이 이렇게 뛰고 하니까. 그래서 상해 전차부대가 얼마 안 되는 주나라 군한테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데 그 망한 세력들이 상해 워낙 강한데 그 한 번 깨져가 도읍을 점령함으로써 망했다 하지만은 잔존 세력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일부러 주나라에서는 분봉을 합니다. 분봉이 뭐냐면 니는 장수들한테 니는 요 나라 달랬을 거 니는 요래 달쓰고 나눠준다 이게 저를 줘가야지. 그러니까 상나라 그 유민들 특히 기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일부러 내줘요. 그래서 기자가 저쪽으로 북쪽으로 북점 쪽으로 와가 세운 나라가 연이에요. 그런 자 같은 사람 기자조서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이제 나누느냐? 안 나누면 저 세력이 당에 도저히 주나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상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또 한 세력은 어디로 가냐면 연하 상의 주체인 자족하고 본오족하고 이 두 명의 집단이 저기 서쪽 지방으로 아주 황량한 곳으로 또 일찍 들어가지 갑니다. 아니 이것이 이제 진입니다. 진. 그래서 이 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어디 갔나? 이쪽 쓰면 되게 좋지. 여기 6대 고대 본문에 6대 종정 이기 안식이란 책에 보면은 여기에 요 글자가 나와요. 이제 이 글자가 누가 이렇게 글자 쓰겠냐면 진나라 부den강 아마 내가 기억은 부den강 11대가 뭐냐 부대 임금일 거예요. 진나라 목공 김목공이 요런 글자를 자기 밥그릇에 밥 먹는 그릇에 새겨놓고 배고자 써요. 왜 배고자는 철치부심하게 이를 다지기 위해서. 왜 와신상담 알지요? 그처럼 배고자 거예요. 와신상담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 지금에 여기 진나라의 진짜예요. 이게 요 글자를 먼저 풀어보면은 여기 하나의 시예요. 시알. 하나의 시알을 받든다 이게 손으로. 누가 받드나? 두 사람이
두 사람이란 것은 두 종족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고 아까 고신시인족 그 두 종족이 받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해란 나라도 바로 상의 그 주체 세력이 주축한 거예요. 요거는 혁자는 뭐냐? 옥편에 보면 이상하게 뭐 성호충 혁 일어났는데 이 성호충이라는 뜻이 뭐고 나는 아무리 저들 TV 보고 제봐도 뜻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보면 돼요. 호랑이 호자는 원래 두렵게 한다, 벌벌 떨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호랑이 호자가 붙은 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혁자 내가 볼 적에 두렵게 만든다. 누구를? 오랑캐, 즉 쉽게 하면 덜 떨어진 하족을 두렵게 만들어서 서목자, 부리목자. 여기 이제 바로 혁사만화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네. 요 혁사만화 때문에 공자의 염문에 들어봤죠. 많이 하라란 거. 그게 생겨난 거예요. 상대되는 개념으로. 덜 떨어진 하족을 두렵게 만들어서 부려먹자. 그건 뭐냐? 두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강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철치부심을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란 법과도 도입을 해가 법치국가가 되고 아주 진나라만큼 법이 엄격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진나라 이제 그 이모란 사람이 보면은 웃기는 게 여기 김해 가면 이모산이 있어요. 이모산.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 김해 사는 사람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모산 밑에 주초이란 말이 있어요. 술주자. 있어요? 주초. 근데 이게 이제 일화가 보면은 그 결부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봐요. 이 진나라 목곡이 전쟁을 나갔는데 진나라 목곡의 그 마을 사람들이 배고파가 군발을 몇 마리 잡아가 양식을 삶았어요. 그걸 나중에 잡아가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내가 몇백 명을 잡아놓고 그 당시는 임금 말을 잡아먹고 군비 물자를 훔치면 사형이거든. 그래 얼마나 배고파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오히려 사면을 하고 양식을 주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촌민들이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그 상대의 진영을 갖다가 해롭게 해서 진목공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목공이 그 촌민들한테 술도 내리고 그 이름을 마을을 주초이라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산을 이모사이라고 이름이 됐다. 그런데 왜 김해 쪽에 그런 게 있나? 근데 그 김해 쪽뿐만 아니라 보면은 우리나라 백제 저쪽에 있던 도읍지에 부여가 있죠. 부여도 진시황의 아들 부여하고 똑같고 부소산성인데 부소산대 부소도 진시황의 왕자 이름이거든. 같은 게 색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 민족이 이동하면 지명도 이동한다. 그래서 그런 연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동합니다. 하는데 이 진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졌는데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문자 통일을 하고 천하의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병기를 전다 그들하고 동인, 금동, 금인 금인을 9개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12개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금인을 만들었냐? 이제 이 조상이 쉽게 하면 새 부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 했는데 이 금인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나중에 또 아주 많이 그 역사에 하나의 등장을 합니다. 이래서 진시황이 제일 먼저 쓴 게 황제란 칭호고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집자가. 요 글자는 요 글자입니다. 같다. 뭐뭐와 같다. 요건 다른 글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덮어준다. 요거는 하늘. 그 집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걸 감싸주고 덮어주는 하늘이란 얘기예요. 네? 내가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하는 그 말이라 바로 천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제는 짐이란 그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썼는데 진이 이제 나중에 그 망하죠. 망한 게 이제 결국은 뭐 진이 여러 가지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랬어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 종주권 사회예요. 예, 진이 이족이 되다 보니까 즉 한족에서는 못마땅하죠. 그런데다가 엄격한 법치주의를 시행하니까 제후로서 빵빵거리고 살던 사람이 반발하죠. 왜? 하루아침에 이리 와, 좀 내려와 하여튼에 기득권 지키려고.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이 자세히 내 책에서 읽어보면 아실 것이고, 진이 망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이 망하니까 그 망한 세력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한쪽은 만주 쪽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은 저기 유라시아 대륙 쪽에 그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족입니까? 훈족.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놈들은 그들을 흉노라고 해요. 흉노라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바로 그 흉노 쪽에 간 세력들이 다시 중국 대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통일은 했지만은 저기 사막 지역에 있는 유목민, 정말 흉노족한테는 매년 공부를 받았어요. 요거 먹고 정명세 해줬어, 봐줬어 하고. 그래가 공주꾸지도 갖다 올리고, 그런데 그걸 싸움에서 이긴 게 누구냐 하면 한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 그래서 한나라 왕들 중에 제일 빵빵하게 잘 나갔던 사람이 한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가들은 진나라에 진시황이 있다면 한나라에는 무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무제 이름이 유철인데 유철은 정권을 잡자마자 태산에 올라가 봉선의 시부터 합니다. 봉선이라면 천주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는 그걸 하고 흉노하고 싸움을 해가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흉노하고 싸움하려고 배후를 흉노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장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장건을 보내갖고 뒤에 세력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10년 만에 장거이가 예거적 승가를 바꿔와 같이 협공을 하게 되어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그 당시에 흉노에는 왕이 둘이에요. 한 키는 남쪽을 다스리는 왕이고 한쪽은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만큼 영토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 남대왕, 북대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흉노왕의 휴도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동의계통에서 그 신시황의 후손들이 들어가가 하던 자기가 내가 볼 적에는 휴도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도왕이 전쟁을 해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여기 있던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아들하고 휴도왕의 아들 마누라 그 다음 일족들이 전부 다 잡혀옵니다. 잡혀오는데 이 아들 중에서 김일제라고 있어요. 일제 할아버지가 바로 흉노 땅에 있다가 잡혀가고 한나라 무제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말구종, 말 먹이고 하는데 15살 때부터 생기도 너무 많이 생긴 데다가 뭐 밥도 잘 먹여가 사람들한테 갈치를 많이 가대요. 그래 한계가 굴러가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 20살 때 한무제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김일제가 밝혀내가 그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팍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김일제 할아버지가 나중엔 투후란 벼슬을 하게 되는데 투후 산동성에 옛날에 투우성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사적이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나라도 여기서 온 일족들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일족 왕망이라고 들어봤죠? 하고 합해가고 판을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만든 게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신. 이렇게 신이라 만들었는데 신도 나중에 광무지한테 망해버리고 그걸 적들이 뿔뿔 흩치고 오는 것이 들어왔나? 이때 일제 후손들도 반도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되고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 배울 적에는 저쪽 흉노하고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문무왕 비가 있어요. 신라 김범민이 문무왕 비에 보면은 자기 조상은 일제 성한왕이고 또 순임금이고 그런 구절이 다 나와요.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라에 있던 부장품들 뭐 무덤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럼 유라시아에 들어가 마찬가지로 일치하더래.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신라 쪽하고 저쪽에 흉노와의 관계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자세히 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 보시면 우리 민족이 바로 진시황의 후손들이 이제 세운 것이 신라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방언으로 경상도어로서 한자를 푸니까 아주 잘 풀리더라. 그게 뭐냐면 진나라와 이 신라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의 또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진나라의 망민, 진나라의 망한 세력이 건국신라라는 게 중국 측 기록에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록에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연조로 되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은 바로 진의 후손이고 또 진이 문자 통일을 했으니까 자연히 우리 언어가 들어가고 경상도어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대략적인 걸 설명했는데 시간상 뭐 간략하게 그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주 새로운 이론이니까 이 세상에 몇천 년 만에 나타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가 많이 연구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다. 밝혀야 될 것이다. 요거는 뭐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가치입니다. 돈으로 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우리 민족이 중하 문명의 주체자다 하는 거하고 변망병들이라는 거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독불공격 까불지 마라 너거. 너거 문자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 정명화 딱 뜬다 하면 독불공격 필요가 없죠. 말했지 중국 다 전체가 우리 건데 이런 소리 나오지. 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